시끄러운 소음, 억지로 꾸며낸 웃음소리, 그리고 독한 알코올 냄새가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을 가득 채웠다. JS그룹의 연례 전략 세미나가 끝난 뒤 열린 의무적인 회식 자리는 강지원 전략기획팀장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평소라면 절대 입에 대지 않을 소주잔을 기계적으로 비워내고 있었다. 강지원은 JS그룹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 30 초반의 나이로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팀을 이끌고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빈틈없는 기획안은 언제나 경쟁사들을 압도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때문에 얼음 마녀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벽하게 통제되던 평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은 술 기운으로 붉어졌고, 날카롭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다. 마케팅 본부의 오 이사가 집요하게 따라주는 잔을 거절하지 못한 탓이었다. 오 이사는 사내 정치에 능숙한 자로 평소 자신에게 곁을 주지 않는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강 팀장,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자, 이 잔도 받아야지. 우리 그룹의 미래가 강 팀장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오 이사의 목소리에는 칭찬을 가장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는 지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노골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지원은 속이 울렁거렸지만 조직 생활의 역겨운 단면을 참아내며 쓴웃음과 함께 잔을 받아들었다. 그때였다. 룸의 육중한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JS그룹의 총수이자 살아있는 권력, 권희준 대표였다. 그는 이런 자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태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깊은 눈은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대표님, 오 이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 굽실거리며 아첨을 떨었다. 다른 임원들과 팀장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자세로 그를 맞이했다. 지원 역시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일어섰다. 머리가 핑 돌았고 눈앞이 흐릿하게 번졌다. 이준의 시선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아 정확히 지원에게 와닿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붉어진 얼굴과 풀린 눈을 무심하게 관찰했다. 그 시선에는 어떤 동요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사물을 관찰하든 혹은 가치를 판단하든 냉정할 뿐이었다. 지원은 그 시선 아래서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 단 수치심을 느꼈다. 평생을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왔는데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계속들 하게. 잠깐 들렀을 뿐이니까. 권희준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자리에 앉을 생각도 술잔을 받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 그저 최고 포식자가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듯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긴장시켰다. 오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친히 왕림해 주시니 저희 모두 영광입니다. 그렇지. 강 팀장,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빛났던 우리 강 팀장이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올려야 하지 않겠어. 오 이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원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지원이 술에 취해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휘청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술기운과 극도의 긴장감이 뒤섞여 이성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무표정한 얼굴. 수년 동안 그녀가 멀리서 지켜보며 동경하고 동시에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얼굴이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뜨거운 알코올과 함께 역류했다. 이성이라는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했는지, 그리고 그 동력의 중심에 이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표님, 지원의 목소리가 평소에 차갑고 단단한 톤이 아닌 위태롭게 떨리는 소리로 흘러나왔다. 오 이사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다. 다른 이들은 숨을 죽였다. 지원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자신은 이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상, 더 이상 얼음 마녀로 군림할 수 없을 터였다. 마지막 자존심이냐, 아니면 파멸이냐. 술에 취한 그녀의 뇌는 후자를 선택했다. 제가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오 이사의 입이 떡 벌어졌고 다른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JS그룹의 전략기획팀장이, 그것도 술에 취해 그룹 총수에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의 위계를 뒤흔드는 스캔들이었다. 권희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단지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좁혔을 뿐이다. 그 미세한 변화가 지원의 눈에는 거대한 거절의 산처럼 보였다. 그는 지원을 10초간 말없이 응시했다. 그 10초는 지원에게 10년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드디어 이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건조했다. 강 팀장, 술이 과했군. 그 말에는 어떤 위로나 질책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에 대한 확인, 그뿐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권희준은 몸을 돌렸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원의 심장에 쐐기를 박는 듯 했다. 그가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폭발하듯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오 이사는 당황한 듯 했으나 곧 그의 눈에 만족스러운 비웃음이 스쳤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강지원의 완벽한 몰락.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술기운이 급속도로 사라지며 대신 지독한 현실 인식이 밀려왔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경력, 명성, 그리고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의 충동으로 날려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 팀장, 괜찮아 어이쿠. 너무 많이 마셨네. 동료 직원이 뒤늦게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룸을 빠져나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뺨에 와 닿았지만 뼛속까지 타오르는 수치심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모든 것을 개원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권희준의 마지막 눈빛. 그 경멸도 동정도 아닌 무감각한 시선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빌딩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끝났다는 절망적인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의식은 그 차가운 밤거리 어딘가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익숙한 자신의 원룸 천장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전날 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오 이사의 기름진 웃음소리,
끝없이 채워지던 술잔, 그리고 차갑고 무감각하던 권희준의 눈빛. 그 순간 모든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저조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울려 퍼졌다. 지원은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지독한 숙취가 속을 뒤틀었지만 그보다 더한 수치심이 온몸을 태웠다.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꿈이 아니었다. 자신이, 강지원이 JS그룹의 총수에게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고백을 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커리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쯤이면 얼음 마녀의 추태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신저가 폭발할 것이다. 권희준의 마지막 그 표정. 그는 그녀를 경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 그것이 지원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더 이상 JS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전략기획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이상 추해질 수는 없다. 지원은 옷장 가장 구석에 있던 가장 보수적이고 단정한 검은색 슈트를 꺼내 입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갑옷과도 같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노트북을 열어 사직서 3글자를 입력했다. 담담하게 사직 이유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오타를 냈다. JS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지원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마주했을 시선들이 오늘따라 송곳처럼 느껴졌다. 로비 직원들의 수군거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어색한 동정,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노골적인 조소를 보내는 마케팅팀 직원들까지.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다.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지원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내려놓고 인사팀의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직통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강지원 팀장입니다. 떨림을 감추려 애쓰는 그녀의 목소리와 달리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강 팀장님, 대표님께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지원은 눈을 감았다. 직접 해고 통보를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어젯밤의 추태에 대해 공식적인 질책을 하려는 것일까?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원은 수백 번도 더 사직서를 만지작거렸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문이 열리고 거대하고 차가운 비서실을 지나 육중한 대표이사실 문 앞에 섰다. 들어가십시오. 비서의 말에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권희준의 집무실은 그 자신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방대한 공간에는 거대한 책상과 몇 개의 의자, 그리고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 창뿐이었다. 권희준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원의 신경을 짓눌렀다. 앉지.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였다. 지원은 쭈뼛거리며 그가 손짓한 책상 앞 의자에 끄트머리만 살짝 걸터 앉았다. 그녀는 사직서가 든 봉투를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위로 꽉 움켜쥐었다. 드디어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그의 얼굴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그는 지원의 사색이 된 얼굴을 무심하게 훑어보았지만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권희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얇은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 박힌 굵은 글씨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혼인계 약서. 지원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이준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말 그대로 권희준이 턱을 괴며 그녀를 응시했다. 강지원 팀장, 나와 1년간 결혼해 줘야겠다. 지원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어젯밤의 숙취가 아직 가시지 않아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표님, 저는 어젯밤 일 때문에 그녀가 사직서 봉투를 꺼내려 하자 이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어젯밤 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강 팀장이 어젯밤 그 고백으로 인해 내게 아주 유용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지.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현재 우리 집안 사정 대충은 알겠지. 박진석 이사, 내 숙부 말이야. 지원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업주의 동생인 박 이사는 그룹의 2인자로 호시탐탐 이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숙부가 태성그룹과 손을 잡으려 해. 태성그룹 차민희 상무와 나를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고 있어. 이사회를 압박할 명분으로 말이야. 그룹 간의 결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이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난 그 꼭두각시 노름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제안을 거절하면 내 입지만 약해지겠지. 그가 다시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았다. 그런데 어젯밤 강 팀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선언해 줬어. 덕분에 나에게는 태성그룹의 제안을 거절할 완벽한 이유가 생겼지. 이미 마음을 준 여자가 있다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이유. 지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시겠다고요. 이용이라기보단 거래지. 이준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가리켰다. 1년, 딱 1년만 내 아내 행세를 해주면 돼.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한다. 1년 뒤, 이 계약이 끝나면 이혼한다. 그 대가로 강 팀장에게는 JS그룹의 부사장직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지. 물론 어젯밤의 실수는 없던 일이 되는 거고.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사직을 예상하고 왔는데 결혼 계약이라니.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권희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지독히도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선택은 강 팀장의 몫이야. 이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아니면 어젯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거나. 물론 강 팀장의 공개 고백 해프닝은 오 이사의 입을 통해 업계 전체에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퍼져나가겠지. 다른 최고 기업들이 과연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을 전략기획팀장으로 앉히고 싶어 할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실수와 절박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경력 단절과 사회적 매장 혹은 1년간의 위험한 연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용기를 낸 고백의 대가가 이것이었나. 다음 날,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남자의 차가운 프로포즈 앞에서 그녀는 그저 전략적 도구에 불과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다. 강지원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항복 문서이자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였다. 권희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고정되었다. 그는 그녀가 서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협박과 회유가 완벽하게 조합된 그의 제안 앞에서 그녀가 가진 선택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건조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강지원 세 글자를 계약서 하단에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사직서를 담았던 봉투는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그곳에 묻혔다. 서명이 끝나자 이주는 계약서 한 부를 다시 서류철에 넣어 지원에게 건넸다. 오늘 오후 6시 기사를 내보낼 거다. 그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김 비서가 안내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로 내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대외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숙부의 감시도 피해야 하니까. 그의 말에는 결혼을 앞둔 사람의 설렘이나 따뜻함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 사령관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지원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JS그룹의 전략기획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위장 아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된 가장 중요한 소모품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팀원들에게 대표님과의 면담은 잘 끝났다고 짧게 말한 뒤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그녀가 정말 사직하는 줄 알고 당황했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6시가 되자 사내 인트라넷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기사가 터져 나왔다. 속보 JS그룹 권희준 대표 사내 연애 끝에 전격 결혼 발표 상대는 전략기획실 강지원 팀장 JS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얼음 마녀와 얼음 황제의 만남. 어젯밤 회식 자리의 추모는 순식간에 세기의 로맨스로 둔갑했다. 아무도 그들의 연애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지원의 팀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팀장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그 모든 시선을 무표정하게 감내했다. 같은 시각 JS그룹 32층에 위치한 박진석 이사의 집무실에서는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지원 그 계집애가 대체 누구야? 박 이사는 자신의 측근인 오 이사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수년간 공들여온 태성그룹과의 결합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사실에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오 이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그저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 연극이었다니. 그는 감히 어젯밤 자신이 지원에게 술을 강권했던 일을 입에 담지 못했다. 박 이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다. 권희준, 그 교활한 놈, 나를 물먹이려고 이런 술을 써줘와. 그 계집애 뒷조사부터 당장 시작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태성그룹의 차민희 상무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JS그룹과의 정략결혼을 자신의 입지를 다질 중요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 소식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녀는 당장 권희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분노에 찬 그녀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강지원이라고 했어. 당장 그녀가 자주 가는 곳.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날 저녁 지원은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한남동에 위치한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사모님의 방은 2층 복도 끝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하십시오. 김 비서는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원은 거대한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린 방에 짐을 풀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무엇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고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내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주말에는 양가 상견례가 있을 거고 다음 주에는 약혼식이다. 그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1년치 스케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러브스토리 시나리오다. 강 팀장이 전략기획팀장이니 이런 건 잘하겠지. 완벽하게 숙지해. 사소한 실수도 용납 못해. 지원은 어이가 없었다. 시나리오까지 필요합니까? 이준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 이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야. 그는 우리가 연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다. 우리는 그보다 더 완벽해야 해. 그는 지원의 방을 둘러보더니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지원이 유일하게 가져온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이준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지원은 침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지독한 고립감과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뒤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숍. 약혼식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지원이 막 매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누군가 그녀와 고의로 부딪혔고 지원은 휘청거렸다. 어머, 미안해요. 눈이 안 좋아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 날카롭고 교양 있는 척하는 목소리. 태성그룹의 차민희 상무였다. 그녀는 고의였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위아래로 지원을 훑어보았다. 듣던 대로 평범하네요. 권 대표 취향이 참 독특한 건지 아니면 급했던 건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는 차민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다. 실례지만 먼저 사과를 하셨으니 저도 답례를 해야겠네요. 앞으론 안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 상무님, 중요한 걸 못 보고 놓치시는 것 같아서요. 지원의 차가운 응수에 차민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차민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중요한 거 설마 너 따위가. 그녀가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권희준 옆자리가 탐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넌 그저 하룻밤 술주정으로 인생 역전 노리는 싸구려일 뿐이지. 순간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싸구려인지 명품인지는 주인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의 주인은 접니다. 지원은 차민희를 스쳐 지나가며 드레스가 진열된 곳으로 향했다. 비켜주시겠어요. 바쁜 사람이라. 차민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지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두고 봐. 반드시 내 가면을 벗겨줄 테니. 지원은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무도 모르게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약혼식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JS그룹의 로열 패밀리가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
강지원은 권희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차민희와의 만남에서 얻은 긴장감을 완벽하게 숨기고 이준이 선택한 심플하지만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얼음마녀라는 별명 대신 차기 안주인의 기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권희준은 완벽한 약혼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지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한 눈빛을 연기하며 틈틈이 그녀의 귓가에 의미 없는 말을 속삭였다. 지원 역시 그의 연기에 화답했다.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고 이준의 농담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사랑에 빠진 연인의 그것이었다. 박진석 이사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들뻘인 조카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옆에 있던 오 이사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아첨했다. 대표님께서 저렇게 다정한 모습이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강 팀장, 아니 사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호는 집어치워 박 이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게 진짜 사랑으로 보이나 권희준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그리고 저 여자 강지원 보통 내기가 아니야. 눈빛이 살아있어. 오 이사, 자네가 뒤를 캔다고 했지. 뭐 나온 거지 없어. 오 이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너무 깨끗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수재일 뿐입니다. 평범 박 이사가 비웃었다. 이 바닥에 평범한 중산층이 발을 들일 수 있을 것 같나 더 깊이 파. 부모님 사고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그의 명령에 오 이사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이사의 의심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저 연극이 언젠가 끝날 것이며 그 끝을 자신이 앞당기리라 다짐했다. 차민희 역시 약혼식에 참석했다. 태성그룹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받은 그녀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샴페인 잔을 부숴줘라 움켜쥐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반드시 저 가짜 주인을 끌어내리겠다고 맹세했다. 약혼식 이후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다. 집안 곳곳에는 박 이사가 심어놓은 눈과 귀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준은 지원에게 집안일을 돕는 모든 직원을 숙부의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행동해 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아침에 나란히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심지어 거실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실제 부부처럼 하루 일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고 서로의 눈빛에는 따뜻함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긴장감만 감돌았다. 지원은 전략기획팀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대표의 아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주었다. 그녀는 이준이 참석하는 최고 임원회의에 자연스럽게 배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JS그룹 내부의 권력 지도를 훨씬 더 선명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박진석 이사는 그룹의 자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특히 해외 자원개발 및 M&A 부문에서 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지원은 박 이사가 추진하는 몇몇 프로젝트의 수익성 보고서에서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숫자는 조작되지 않았지만 데이터의 해석과 전망이 의도적으로 과장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 이상합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지원이 이준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준은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좁혔다. 숙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지. 태성그룹과도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수익성 예측 모델에 사용된 변수 몇 개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마치 특정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짜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지원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이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원을 그저 방패막이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계속 주시해. 하지만 절대 티 내지 마. 숙부는 쥐새끼 한 마리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일종의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JS그룹이 후원하는 자선갈라 디너 행사가 열렸다. 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였다. 지원은 이준의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몸을 단장했다. 그녀가 선택한 블랙드레스는 그녀의 지적인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행사장에서 이준은 잠시 다른 기업 총수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홀로 남겨진 지원에게 차민희가 접근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머, 사모님, 혼자 계시네요. 대표님은 어디 가시고? 지원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갑게 응수했다. 잠시 볼 일이 있으십니다, 차 상무님.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애써 꾸미신 것 같네요. 차민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애써 꾸미다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전 그저 제게 어울리는 걸 입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처럼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게 아니고요. 그때였다. 근처에서 와인을 서빙하던 웨이터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들고 있던 쟁반의 레드 와인을 전부 지원의 블랙드레스 위로 쏟아버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웨이터는 과장되게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민희를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비싼 드레스가 붉은 와인으로 엉망이 되었고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의 중심에 섰다. 차민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지원이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이 굴욕적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원은 침착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 대신 차가운 눈으로 웨이터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녀는 곁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냅킨을 받아 와인을 대충 닦아냈다. 그리고는 차민희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차 상무님, 아무리 이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드셨어도 이런 방식은 좀 유치하지 않나요? 차민희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지원이 웃음기를 거두었다. 차 상무님처럼 교양 있는 분이 자기 드레스 색깔과 똑같은 와인을 다른 사람에게 쏟게 만들 리가 없죠. 안 그런가요?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원의 말은 차민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나타났다. 그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와인에 젖은 지원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는 지원을 품에 안으며 마치 연인을 보호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지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곧 그의 의도를 깨닫고 그의 품에 살짝 기댔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이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싸늘한 시선으로 차민희와 겁에 질린 웨이터를 번갈아 보았다. 오늘 일을 주최한 담당자가 누구지? 그리고 저 웨이터. 당장 보안팀에 인계해. 이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차민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이준은 지원을 데리고 당당하게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두 사람 사이의 연극은 끝났다. 이준은 재킷을 거칠게 벗어 던졌고 지원도 그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차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지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네요. 이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넌 내 아내고 내 파트너야. 네가 무너지면 내 계획도 차질이 생기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원은 왠지 모르게 그의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지원은 와인 얼룩진 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오늘 밤 그녀는 차민희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권희준의 새로운 면모를 보았다. 그가 자신을 보호했을 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이 계약과는 상관없이 뛰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했다. 자선갈라 디너에서의 소동은 JS그룹 내부는 물론 재계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차민희의 유치한 공격은 오히려 강지원이라는 존재를 권희준의 확실한 여자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권희준이 보인 보호 본능에 가까운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정략이나 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박진석 이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자 초조해졌다. 그는 오 이사를 다시 호출했다. 강지원의 뒤를 캐라고 한 건 어떻게 됐나? 아직도 깨끗하다고만 할 텐가? 오 이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사님,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박 이사가 봉투를 거칠게 낚아채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10년 전 지원이 대학생일 때 일어난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교통사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박 이사가 소리쳤다. 그게 이사님,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이 태성그룹 법인 소유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과실로 종결되었지만 피해자가 강지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박 이사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태성그룹 차에 강지원의 부모가 죽었다고? 그는 숨겨진 퍼즐 조각을 맞춘 듯한 희열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태성그룹과 연계된 나와 권희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복수다. 박 이사는 자신이 거대한 진실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권희준이 강지원의 복수심을 이용해 자신과 태성그룹을 동시에 치료한다고 단정했다. 권희준, 그놈이 나를 속이기 위해 원수의 딸까지 끌어들였어. 좋아.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박 이사는 즉시 태성그룹의 차 상무에게 연락했다. 그는 지원의 부모 사고 기록을 넘기며 이것이 권희준과 강지원의 합작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민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자가 실은 자신의 집안과 악연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질투를 넘어섰다. 한편 지원은 박 이사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가 추진하던 해외 자원개발 M&A 프로젝트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이제 두 사람의 전략 회의실이 되었다. 이준은 처음에는 그녀의 분석을 반신반의했지만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그녀의 통찰력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여기 좀 보세요. 지원이 태블릿 화면을 이준에게 내밀었다. 박 이사님이 제출한 M&A 대상 기업의 자산 실사 보고서입니다. 컨설팅 펌 A사에서 작성한 건데 이상할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이 부분, 매장량 추정치가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아요. 이준이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 아사는 업계 최고 아닌가? 그들이 실수를 했을 리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죠.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과대 포장입니다. 제가 익명의 소스를 통해 이 지역의 다른 탐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봤어요. 실제 매장량은 A사의 보고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믿고 M&A를 승인하는 순간 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돼 그 수천억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지원이 덧붙였다. 아사의 아시아 지부 책임자가 박 이사님과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 M&A를 주관하는 투자은행 역시 태성그룹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요. 이건 그룹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판입니다. 권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숙부가 이 정도까지 썩었을 줄이야. 단순히 내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었어. 그룹 전체를 좀먹고 있었던 거야.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정황뿐이에요. 박 이사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려면 그와 A사 그리고 투자은행 사이의 검은 거래 내역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준이 돌아보았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야. 모든 기록을 철저히 숨겼을 텐데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죠. 지원의 눈이 전략기획팀장의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제가 A사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있습니다. 이준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줄 아는 승부사였다. 내가 사람을 붙여주지. 아니요. 지원이 거절했다. 사람이 많아지면 흔적이 남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합니다. 대표님은 제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터뜨릴 무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날 밤부터 지원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A사의 보안망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낮에는 완벽한 사모님 역할을 수행하며 박 이사와 차민희의 감시를 교란시켰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해커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지원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안색은 창백해졌다. 이주는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놓았다. 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그것을 먹었다. 무리하지 마,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령이야. 적어도 3시간은 자. 개호이 다 왔어요. 지원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지원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A사의 아시아 지부 책임자의 개인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중 장부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박진석 이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문료 내역과 M&A 성공 시 추가로 지급될 성공보수 약정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찾았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준을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탈진한 기색과 함께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준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끝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박진석 이사는 오 이사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원이 최근 밤마다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무언가를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사 측에서도 내부 보안망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가 박 이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여자가 눈치챘어. 젠장. 그는 즉시 차민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상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이사회 전에 그 계집애를 먼저 처리해야 해. 네가 준비하겠다던 증거는 어떻게 됐나? 차민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사님. 어젯밤 회식에서 강지원이 술에 취해 고백했다는 증인. 오 이사님 말고도 2명 더 확보했죠. 그리고 2 사람의 결혼이 거래였다는 걸 증명할
결정적인 것도요. 그녀의 손에는 지원과 이준이 서명했던 혼인계약서의 사본이 들려 있었다. JS그룹 최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해외 자원개발 M&A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권희준과 강지원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에는 박진석 이사와 그의 파벌이, 그리고 태성그룹 측 관계자로 차민희 상무가 배석해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희준을 끌어내리고 그룹의 실권을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럼 A컨설팅의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M&A 안건의 최종 승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운을 띄웠다. 그는 A사의 조작된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우며 이 사업이 JS그룹의 미래를 보장할 황금알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다른 이사들은 이미 박 이사에게 포섭되었거나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박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회의장을 둘러보며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명백한 도발이었다. 권희준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에 있습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A사의 실사 보고서는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 M&A는 그룹의 막대한 이익이 아니라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다. 박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손실이라고요, 대표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업계 최고인 A사의 데이터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판단이 흐려지신 것은 아니고요. 박 이사가 신호를 보내자 오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이 M&A를 반대하시는 이유, 그리고 최근 무리하게 결혼을 감행하신 이유, 혹시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권희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JS그룹의 미래를 맡긴 권희준 대표의 판단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뿌렸다. 그것은 바로 권희준과 강지원이 서명한 혼인계약서의 사본이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1년간의 결혼계약, 심지어 강지원 팀장의 부모가 10년 전 태성그룹 차량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와 이준, 그리고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차민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박 이사는 기세를 몰아 소리쳤다. 권희준 대표는 태성그룹의 복수심을 품은 강지원과 결탁하여 태성그룹과의 중대한 합작 사업인 이 M&A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저는 권희준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합니다. 박 이사의 파벌들이 일제히 동의합니다를 외쳤다. 권희준은 사면 초가에 몰렸다. 그의 사적인 계약이 발목을 잡았고 모든 진실은 M&A 사기극이라는 더 큰 범죄에 가려질 판이었다. 박 이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장석을 향해 돌아섰다. 잠깐만요. 그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강지원에게 향했다. 그녀는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회의 테이블 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평정심만이 감돌았다. 지원은 박 이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 이사님, 혼인계약서 맞습니다. 제 부모님의 사고 기록도 사실입니다. 이사들은 그녀의 당당한 인정에 더욱 경악했다. 하지만 지원이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제 개인적인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JS그룹의 돈 수천억 원이 걸린 M&A 안건의 진실성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사님께서는 제 복수심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사님의 탐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복잡한 숫자와 계좌 이체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원이 A사의 서버에서 찾아낸 박 이사의 이중 장부였다. 이것은 A컨설팅이 M&A 대상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대가로 박진석 이사님께서 해외 차명 계좌를 통해 수령하신 자물료 내역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사 아시아 지부 책임자는 이사님의 대학 동문이시더군요. 박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무슨 짓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당장 꺼.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조작이라고 하시기엔 증거가 너무 확실하네요. 이것은 박 이사님과 태성그룹의 일부 임원이 M&A 승인 후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통해 그룹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세부 계획서입니다. 즉, 이 M&A는 처음부터 JS그룹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차민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크린과 박 이사를 번갈아 보았다. 박 이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저건 다 가짜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 순간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권희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부터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회의실 안으로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박진석 이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저항하는 박 이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 이사를 비롯한 그의 파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차민희 역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였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되었다. 박진석 이사의 거대한 왕국이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강지원의 가짜 결혼 스캔들은 그녀가 밝혀낸 진짜 범죄 앞에서 순식간에 하찮은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강지원은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권희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전우애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박진석 이사의 충격적인 체포 소식은 JS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수십 년간 그룹의 2인자로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태성그룹과의 부정한 M&A 계획은 즉각 백지화되었고 차민희를 비롯한 관련자들 역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권희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박 이사의 잔재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룹 내부는 피비린내 나는 구조조정의 폭풍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썩은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권희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다. 이 모든 격동의 중심에는 강지원이 있었다. 그녀는
혼인계약서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진실을 밝혀내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얼음마녀라는 별명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그녀를 애시에 잔 다르크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스캔들은 그녀가 이뤄낸 공적에 비하면 사소한 흠집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박 이사의 위협이 사라지자 권희중과 강지원의 계약, 결혼 역시 그 존재 이유를 잃었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1년이라는 기간은 더 이상 무의미했다.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며칠 뒤 지원은 펜트하우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단출한 캐리어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삶이 마치 격렬한 꿈을 꾼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권희준의 방패막이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이혼 합의서와 자신이 서명한 혼인계약서 원본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이준이 제시했던 부사장직이나 거액의 보상금은 처음부터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권희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다.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던 펜트하우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는 건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 지원이 캐리어를 고쳐 잡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박 이사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의 눈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준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접근이 낯설고 어쩌면 두려웠다. 그는 언제나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강지원.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계약은 끝났지. 맞아.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 당신 덕분에 나는 숙부를 쳐냈고 그룹을 지켜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틀린 게 하나 있어. 이준이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당신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어.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종료되었고, 그래, 그 빌어먹을 계약, 이준이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나는 그 계약서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어. 당신의 실수와 약점을 이용해 내 방패로 삼으려 했지. 그게 내 방식이었고 나는 내 계산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그가 지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지원은 그의 손길에 놀라 몸이 굳었다. 바로 내 감정이야. 지원은 숨을 멈췄다. 대표님, 처음엔 당신의 능력을 인정했어. 차민희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 그리고 박 이사의 비리를 파헤치던 집요함. 당신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파트너였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흔들리는 눈으로 향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게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게 됐어. 그는 자손갈라 디너에서 그녀를 감쌌던 순간을 떠올렸다.
와인에 젖은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 밤샘 작업으로 지쳐가는 그녀를 보며 느꼈던 안타까움. 그리고 이사회장에서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변호했을 때의 전율. 나는 감정을 믿지 않았어. 사랑 따위는 비즈니스의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마음을 부정했어. 이건 그저 계약일 뿐이라고. 이 연극이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어.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런데 지원 씨,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알겠더군. 내 세상이 다시 그 차가운 무채색으로 돌아가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당신 없는 이 펜트하우스는 그냥 거대한 감옥일 뿐이야.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녀의 술김에 한 고백은 사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그의 냉정한 계약 제안에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다. 교진말이시죠? 또 다른 계약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실함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아니, 이건 계약이 아니야. 내 평생 처음으로 계산 없이 하는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원이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약혼식 때 사용했던 쇼를 위한 반지가 아니었다.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강지원 씨. 그가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JS그룹의 얼음 황제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술김에 한 당신의 고백은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놨어. 당신의 용기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지. 하지만 난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그가 반지를 열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오늘은 내가 용기를 낼 차례야. 더 이상 계약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어. 강지원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계약서도 조건도 기간도 없는 진짜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지원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토록 동경했던 남자,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남자, 그리고 자신과 함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러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 하나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지원 역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차갑기만 했던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의 천으로 비로소 따뜻해지다. 저 게이가스카 가너 아잡이 되어가고 있었다. 술김에 시작된 위험한 고백은 냉철한 CEO의 계산된 프로포즈로 이어졌고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진실한 사랑의 약속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